가장 먼저 자유마을을 일찌감치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열기와 열정 때문에 자유마을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 종로 그거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종로에서 오시고 종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이번에 다른 데도 했지만 발대식을 잘하는데 거기 대표 누구지? 누구지? 장옥. 내가 왜 그 하냐면은 내가 거기 발대식 할 때 우리 교인 가운데 기자를 글로 보냈어요. 그래서 기자를 보내서 구충모 기자 거기 갔었죠. 네, 가서 다 제가 어디에 뭐 한다 그러면은 제가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일 때 한번 저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잘 모일 때 갈게. 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시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마을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지역마다 우리가 나라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그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힘쓰고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다 우리 박수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테일하게 이게 스킬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제가 왜 우리가 자유마을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잠깐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입국론에서 교육론, 교육, 이승만의 교육. 근데 우리가 교육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불길 문들어 갔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서울시의 교육감 이 조희연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인천 자유공원의 메가더 동상을 아직도 허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네. 여러분 이게 서울시 교육감에서 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시키지 못한 그 원수 메가더의 동상이 인천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교육감입니다. 이게 서울시의 교육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에 보면 대중과 사회를 좀 더 급진화해서 뚜렷한 계급의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르주아라고 하는 지배자, 그러니까 기업인들이나 뭐들 기득권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들 밑에는 피지배자, 노동자자, 프롤레티아라고 하는데 이들에 의해서 계급 투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혁명을 주관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둘의 계급 투쟁과 갈등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민노총이 투쟁을 그렇게 강하게 하잖아요. 그들을 해서 우리가 권력을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 공산주의의 사상이 그동안에 전략적으로 침투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람시가 주장하고 있는 이제는 기동성 이제는 저들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하부 조직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마을을 통해서 이제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고 마을을 바로 세워야 되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학생이 2016년 3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일지는 모르겠다. 저는 프롤레티아의 계급이다. 노동자의 계급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사회 구조와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것 오직 프롤레티아 레볼레이션 혁명이다. 그러니까 이 하부 조직에 있는 이 노동자, 근로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한국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의 주장대로 학생들이 그대로 교육의 사상이 먹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저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정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다 가지고서 그동안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이나 다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보수들이 붙어줬다. 예를 들면 김대중이 혼자서 대통령 됐나요? 김종필이가 붙어준 거예요. 맞아요. 보수의 세력 김종필이가 붙어줘서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노무현이 대통령을 할 때 누가 옆에 붙어섰죠? 정몽준이가 붙어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때는 누가 붙었죠? 김종인이가 붙어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또 장난질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런 밑바닥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빨리 자유마을을 통해서 한국이 잘못되어 있는 이 입법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우리가 이제 200석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얘기는 지금 사상적으로 모든 것이 교육 분야까지도 다 먹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마을을 통해서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국회의원 세운다 그게 아니라 나라를 알아되게 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시장 경제로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세워진, 그리고 모든 바탕은 기독교의 건국이념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주장하고 기독교에 관한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섰냐 이거예요. 바로의 편에 섰느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섰느냐. 누구 편에 섰어요? 이스라엘 편에 섰다. 왜 그 편에 섰어요? 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 하나님은 부자 편일까요? 가난한 자 편일까요? 예? 하나님 부자 편이에요? 가난한 자 편이에요? 여러분, 요러니까 요런 걸 가지고 해방신학이 나온 거거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부자 편도 아니고 가난한 자 편도 아니고 옳은 자 편이야. 옳은 자. 옳은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잠깐 좀 제가 읽어드리면 자, 한번 볼게요. 어디에 이게 있냐면은,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가 한다고 해서 아이고 불쌍해라, 정에 의해서 편벽해라, 편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너는, 6절에도 나와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에 나오면 레위기 19장 15절에도 보면,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보세요. 하나님은 옳은 자 편이지 가난한 자 편도 아니고 부유한 자 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자 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약자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윤리도 도덕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데 우리가 함몰되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들이 약한 자, 이렇게 부르주아족이라고 해서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착취자고, 자기네들은 아주 그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뺏기는 착취를 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이승만 대통령 때는 어떻게 교육혁명이 일어났는지 그거 좀 준비됐나요? 네, 좀 띄워줘 보시고, 좀 띄워줘 보시고. 제 시간이 40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서 마을운동을 해야 돼. 이걸 모르고 마을운동을 하면은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이 대한민국 건국론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이 바탕이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복음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그것을 여러분 기초부터 지금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게 우리 광화문 세력이고 정광훈 목사님이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시 공부하면서 이거를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 거야. 나도 배우고 있어요. 같이 배웁시다.
뭐 내가 알아서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뒤늦게 철나가지고 전 목사님 때문에 뒤늦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서 보시면, 자 보십시다. 시작.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이 깨우쳐야 하고 백성을 깨우치려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마을을 하려면 교육이 돼야 돼. 교육. 이게 모든 사람들 저게 만나서 보니까 뭐 무조건 이유도 없이 난 누구 싫어, 난 싫어, 난 이거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해야 돼. 교육이 돼야 돼. 교육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각성해야 독립민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항상 교육에다가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승만의 교육혁명은 한성 감옥학교를 시작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글을 가르쳤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그는 상동 청년학교 교장도 했어요. 지금 상동 청년학교가 어디냐면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학교 교육이 잘 되고 있는 3.1학원이라고 거기 3.1운동도 많이 했죠. 그 전덕기 목사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이준, 유관순이도 그 교회 다녔거든. 근데 요즘 책에는 유관순이를 뺐어요. 우린 3.1운동 하면 유관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책엔 유관순이를 뺐다니까. 아, 저 문재인 저 목을 비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하와이의 한인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고 나중에 우리나라 학교를 세울 때 인하공대 알잖아. 인하공대, 인천의 인하대학. 그 인하공가가 인천과 하와이를 연결해서 그 이름을 따서 인하대학이 된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한국에는 교육이 살아야만 된다. 그러면서 교육혁명한 것 가운데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이들은 어디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고요? 감옥에서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구이에서부터 시작되듯이 모든 역사는 저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랑제일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 때 문 닫아서 어디서 예배 드릴 거냐 했더니 강화문에 가서 예배 드려. 이래서 강화문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전 목사님 핍박 안 받았고 영전 대접 받았으면 이 운동이 일어났을까? 모든 역사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골고다는 한성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역사 기독교의 복음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후일에 조선의 기독교 전도와 독립운동을 통해 국가 발전을 크게 공헌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독교화는 조선의 신분제도를 극복하고 남녀평등이라는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뭘 이승만이가 깨닫냐면 신분제도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 양반 천민 이거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왜 없어졌지? 누가 뭐 혁명을 일으켜서 그게 아니라 이게 자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토지 개혁, 그 역사 이래로 여러분 토지 개혁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 받은 거야. 토지 개혁하고 신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양반만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1948년도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6%. 글 모르는 사람이 10명이면 9명이야. 전혀 놀라지를 않네. 전혀 놀라지를 않아. 그런데 이게 52년도에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나냐면 48년부터 52년도에 보니까 문맹률이요 4%로 줄어요. 4%.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교육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깨우치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이 여러분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마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얼굴에 써놓고 다니죠. 멍청충만 이렇게 써있고 다녀요. 근데 이게요 깨어난 사람은 뛰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승만에게 교육은 직업이 아닌 뭐라고요? 소명 그 이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와이에서 한인중앙학원 원장으로 수년간 재직시키는 동안에 봉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관계자들조차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가 이 학교를 떠날 때 이 사실이 비로소 알려지게 되어 많은 사람을 놀라겠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마을운동하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애쓰더라고요. 돈 받고도, 돈 주고도 허락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줄 거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직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조직을 한 데서 제가 연락을 받죠. 우리 이제 만부장도 계시고 하니까 연락이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을에 조직이 되어 있지만 그 조직을 또 관리하고 또 사람들도 포섭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이냐면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차도 마시고 뭐 있어요. 그때 여러분 돈 받아서 했으면 좋겠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로 해야 돼요. 아멘. 나라님도 못 줘. 나라님도 돈 주세요. 그러면 밥은 한두 번은 사줄 수 있겠는데 어떻게 운영비까지 전체 이 전체를 다 주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얼굴들이 갑자기 완전 폭탄 맞은 얼굴이에요. 폭탄 맞은.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명으로 하지 않으면 88%였는데 59년도에는 몇 프로 이하로? 4% 이하로 떨어졌다. 59년도에는 11년 정도 됐나요? 11년 됐을 때는 4% 정도로 떨어졌다. 52년도에 6%. 그 이때에 마을마다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야가 있어요. 야간학교. 이때 목사님들이 산속 마을마다 가서 밤에 가서 어른들 모아놓고 글을 깨우고 글을 가르쳤다. 그게 시골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을운동이 마을 가서 이 운동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 제2의 부흥 폭발. 아멘. 난 그게 보이거든. 아멘. 그게 아니면 뭐 전 목사님이 이런 일 뭐하러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복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 어떤 정치적인 일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면 이게 안 돼.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자기 이권, 자기 뭔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보시고,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문맹 퇴치 운동을 성인은 성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했고요. 더 놀라운 걸 하나 더 넘기셔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시에도 교육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군복무를 면제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요즘 시대 같으면 난리 나지. 근데 지도자의 뭐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서 죽어버리면 다음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인재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군대 징집 면제. 그리고 막 저 대동강가 밀려 내려가는데도 우리 그럼에도 그냥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면제하는 거예요. 이런 인재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 전 목사님 이승만 박정희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초를 잘 쌓아놓은 사람 위에 그것을 추진해낼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웠다 정말.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버리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한 넘겨서 사진을 보면 이게 한강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막 피난 가는데 한강 철교를 뚝 끊어서 사람들이 한강에 빠져 죽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사진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 그건 가짜예요. 이게 어디를 지금 얘기한 거냐면 요거는 한강 다리가 아닙니다. 요거는 대동강 철교예요. 한강은 어디입니까? 한강은 오른쪽에 보면 사람 가는 길을 해놨어 안 놨어요? 끌어놨지만 사람 건너갈 수 있도록 해놔. 이게 팩트야. 그런데도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그래. 악을 선하다 해. 공산주의가 선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사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 있는 주사파들이 이게 선한 존재입니까? 악이죠. 그런데 악을 선하다고 해요. 그리고 선하게 살아왔던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라고. 그럼. 그 나라에 나라를 했는데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는 못 하겠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독재자로 몰아버리고 친미, 친일 이렇게 몰아가지고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부정선거 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그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 단독 후보잖아. 단독 후보. 밑에 부통령들이 그런 거 한 거지. 그렇잖아요. 독재하려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 그대로 놔뒀겠어? 독재할 것 같으면 싹 쓸어서 다 한강에다 잠수시켜버렸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자꾸 악을 지네들이 선하다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악으로, 독재자로, 친일로, 뭐 친미로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되죠. 예,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광우병도 여러분 이게 다 사기 아닙니까? 예? 최순실 것도 다 사기 아닙니까? 다 거짓말에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면 이렇게 가짜 섭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입국과 공업입국을 이루어내게 돼서 인하공과대학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혁명으로 넘기셔가지고 하나 더 넘기셔서 보면 거기에 미국에 간 인호는 유학과 훈련을 통해서 6.25 이후에 많은 기술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냐면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 미국에 이승만이가 유학을 보내기 전까지는 약 500여 명밖에 안 됐던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2만여 명을 유학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사람 보십시오. 우리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자, 이승만이는 뭔가 보세요. 1950년 7월 미국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미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력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영구형 원자로 트리가 마크 2 이거에서 73만 달러까지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국보가 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나라를 미래를 내다봤는데 문재인은 핵발전소도 없애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참 여러분 정말 그래도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귀한 영적 지도자가 하나 등장했기 때문에 예, 감사할 일이고, 이게 대막적으로 깊이 이 사람을 모르면 바깥에서 듣는 여론의 가짜 뉴스에 함몰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 목사님을 욕하고 헐뜯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거예요. 이 자유마을도 뭐 당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아니잖아. 어느 때 보면 막 아깝죠. 그냥 모아놓고 막 하다 보면 뭐 그 사람들이 막 응집력 있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조직해야지 막 이러면 좋은데, 깊은 산소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물만 먹고 가지요. 그런 것처럼 밥만 먹고 가. 밥만 먹고. 그걸 먹으면 자기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이런 정신 자세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 가운데 한 명만이라도 깨우치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에 넘기셔서 배움이란 반드시 다해야 할 직분이며 거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녀 평등을 주장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총명하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면 성현의 글을 읽고 올바른 도리를 깨우치지 못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다음 것 좀 보겠습니다. 제가 당한 얘기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고발을 106건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서울 실용음악 고등학교로서 정말
일원 한 푼 지원받지 않고 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허가받은 거. 왜 인가를 받냐면 인가 안 받아도 대안학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가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인가를 받아야만 지원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려운 애들을 지원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걸 지원해 받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당연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거예요. 우리 학교의 행정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종교 집단, 거기 사이비 집단인데 BRCM이라고 그 집단이 들어와서 밤늦게 문서를 훔쳐가요. 네, 훔쳐요. 훔쳐가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허위 제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 하면 교육청, 전교조, 그 다음에 국가권익위 이런 거를 다 허위 제보를 해가지고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떴는데 뉴스에 나오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검찰 YTN의 시리즈로 내가 이래봐도 6번 나왔어요. 내가 여러분 민간방송 CTS나 CBS는 끊임없이 나왔지만 민간방송에 이렇게 내가 유명하게 나온 건 처음이야. 범법자로 우리 가족 다 집안을 다 뺏어 먹은 것, 애들을 학비를 다 뺏어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YTN, MBC, JTBC 뭐 이런 데서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요. 자, 넘기셔서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언론에 지금 70건이 보도돼서 지금은 다 이제 언론중재에서 우리가 다 이겼으니까 다 내리고 내가 협의해주지 않은데 딱 두 군데. 하나는 뭐냐? 그 뉴스엔조이하고 하나는 YTN. 이건 내가 참는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 나는 다른 건 다 이게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그 다음에 넘기셨어요. 자, 보십시오. 학교에 교비 횡령했다, 배임했다, 내부 거래했다, 학교 교부 사기 이런 식으로 해서 106건. 그래서 내일도 또 가야 되나? 얘들이 항소하고 또 고발하고 막 그러니까 모두 무혐의인데.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보세요. 나중에 딱 보니까 이 사이비 집단이 우리 학교를 침투해 들어와 있던 거예요. 들어와서 행정직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관리직이 막 이런 사람도 다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이것들이 다 나중에 알고 이번 사건 터지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목사야. 와, 나 기절할 뻔했어요. 여기서 강연할 게 있어서 아직 나 기절하는 거야.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종교 집단에 우리 학교 이름으로 선생이라고 가짜 계약서를 써가지고 교직원에 등록한 숫자가 30여 명. 근데 그것도 내가 1년에 연봉을 5,20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썼다는 거야. 그런데 웃기는 거 검찰청 놈들 다 짜고 말이야. 내가 묵시적으로 봐줬다는 거야. 여러분 묵시적으로 봐서 내가 이익 볼 게 뭐 있냐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고발했으면 법 판결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교직원 공지 앞에 가서 시위하고 이거 2단 집단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경찰서 앞에 가서 시위하고 범법자로 그렇게 시위해서 막 귀찮으니까 아이 저것들을 잡아내야지 그러려고 그랬나 봐. 그 2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교육청 권익위 사학 죽이기 싫텐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기고 나니까 여러 학교가 저를 찾아와서 보니까 똑같은 프레임으로 쓰는 거예요. 자, 넘기셔가 보십시오. 이게 호루라기 재단이라는 이 좌익 세력들 밑에 보시면 이 민변, 한겨레, 참여연대, 노조, 시민연합, 녹색 이런 호루라기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공익제보자의 불이익을 당한다 생각하면 월급을 주고 그러니까 보장할 테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고가 가짜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가짜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도 뺏으려고 한 것처럼 사립학교를 뺏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다 좌익 세력들이 학교부터 시작해서 회사, 개인 회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여러분들 다 그 의료보험 이거 가지고 월 수입이 얼마인지 다 조사돼 있어. 다.
그리고 재산이 얼마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입에 비해서 재산이 많으면 여러분 재산도 뭐 증여라든지 뭐 이런 걸로 탈세라든지 이런 걸로 때려서 뺏기 직전에 완전 정권 바뀐 거야. 감사해야 돼 이거. 이게 사리밖에 뺏겨요. 자 넘겨서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고발자 공익제보로 임의로 선정을 해요. 교육청 권위 이게 교육청이지만 이게 다 전교조 새끼들이야. 아 내가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세요. 하세요. 욕하세요. 명분대로 하셔야 돼. 이 전교조이 쌍것들이 욕하세요. 이 권익위원회 이 전현이 이것들 빨리 잡아줘야 돼. 이거 끝까지 잡아야 돼. 감사처 잡아야 돼 이것들. 제보에 의한 표식 불법 감사하고 막 협박을 하는데요. 감당 나나되니까 견딘 거야. 왜냐하면 교인들이 내 삶을 알기 때문에 하나도 교인들이 흔들림이 없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딱 지켜주니까 힘이 되는 거지. 사랑 제1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억수로 싸웠어. 그러니까 둘이 만난 거예요. 둘이 만난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전 목사님하고 안 맡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때려 몰아가지고 나 여기 와. 자, 그 다음 좀 보세요. 시간.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정확한 기준도 없이 막 고치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고쳤다. 그래도 하나도 안 고쳤다고 막 던지고 잡는 거예요. 신입생도 못 뽑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정지를 시키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이겼죠. 그래서 뽑아라. 법원에서 또 그러고 아직도 법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번 대통령이 법치로 가니까 난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정의의 법을 딱 지키면 저놈들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넘기셔보세요. 넘기셔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얘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다 밑에 학교가 이게 당한 학교를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밑에 학교에다가 이게 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갖고 사립학교를 다 뺏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울 저기 미술고등학교는 거기 이사장님 그 스트레스 못 받아가지고 가족 3명이 세상을 떴어요. 스트레스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서 이게 자유마을을 통해서 나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 정신 안 가지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막 소리치면서 막 이 개 같은 것들 막 그러지. 개 같은 것도 아니야. 개만 같아봐라야. 자 넘기셔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서 막 공익제보자 막 강압적인 민원주사 이런 제가요 이걸 한번 어느 시간 되면 한번 설명을 하면 기가 차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시간 그냥 넘기셔서 시간 없으니까 자 이러 보십시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학 죽이기 실태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학도 뺏고 개인 재산도 뺏고 다 뺏으기. 이게 여러분 지금 좌이세서인데 이 단계 지금 마을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맞아요. 이걸 모르고 있어.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알려요. 마을 만들기 운동에 반만 얻어먹고 있을 수 있어요? 네요. 다시 일어나야지.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체제 전쟁이라고 지금. 네. 지금 여러분 무슨 전쟁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다 먹혀 있다고 지금 사상적으로 지금 쟤네들이 하부 조직, 중간 조직까지 아직도 움직임이 없어요. 이거 때려잡아야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유마을을 만들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지금 여러분 이거 빨리 정신 차려서 마을 조직 해가지고 이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당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천 교수가 강의할 때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막 그 메시지가 내 저 뼛속까지 스며들더라고. 뼛속까지. 네. 왜? 내가 당한 일이니까요. 마을 운동 해야 돼 안 해? 조직해야 돼 안 해? 이게 뭐 국회의원 뽑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요. 바로 세우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여러분 재산, 사유재산권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거를 다 제대로 정립을 세우겠다고 정광훈 목사님이 저 국회 국민의힘 하는 것들 보세요. 꼬라지들 보세요. 지금 누가 중립을 딱 잡아줘야 돼. 대통령 편에서 같이 힘잡고 힘써서 갈 수 있는 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촛불 들고 나와서 시위해도 맞불을 놓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뜯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도우려고. 너무 뜯어 먹어서 요즘에 건강도 안 좋더라. 맞아요. 기도 좀 많이 해드리세요.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